간식 캐릭터 새롭고 놀라운 미술의 세계 김충원의 그림 교실. 김충원의 그림 교실. 예쁘게 그려보자. 안녕하세요. 김충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아마 10명 중에 9명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의 주인공을 그릴 거예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거든요. 대부분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의 주인공을 그리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눈 감고도 슥슥 그리더라고요. 바로 그 주인공을 영어로 캐릭터라고 해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온갖 캐릭터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아주 작은 무슨 연필에서부터 지우개, 책받침, 가방, 옷, 머리핀, 심지어는 가구, 그리고 이런 인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캐릭터 제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바로 들어있어요. 우리들은 그 캐릭터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캐릭터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그리는 그런 그리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죠? 자, 캐릭터를 만드는 우리가 죽어 있는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사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죠. 자, 여러분이 조물주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그림을 그릴 두 어린이가 나와 있어요. 먼저 이쪽에 소경진 어린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쪽에 김지원 어린이. 안녕하세요. 자, 소경진 어린이는 만화나 동화 주인공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어여쁜 신데렐라요. 아, 예쁜 신데렐라. 이 신데렐라를 직접 그려봤어요? 네, 그려본 적이 있어. 잘 그려지지 않죠, 근데. 네, 그래서 우리가 신데렐라를 어떻게 생겼을 거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의 신데렐라를 만들려고 하면 훨씬 예쁜 신데렐라를 아마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김지훈 어린이는 어때요? 저는요, 디즈니 만화동산에서 나오는 구피가 제일 좋아요. 아, 구피. 미키마우스랑 같이 나오는 구피. 구피라든가 그런 미키마우스 같은 거는 그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만화 영화의 캐릭터죠.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요. 준비물들을 몇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와 연필이죠. 자, 연필은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연필이면 되고요. 여러분 종이가 좀 중요해요. 종이가 이 연습을 할 때는 그냥 보통 복사용지라든가 그런 시험지 같은 것도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가 캐릭터를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개성 있게 그리려면 종이가 색도화지 같은 거 사용한다든가 하얀 종이라고 하더라도 표면이 이렇게 매끈매끈하지 않은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종이를 구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화방에 가면은 별로 비싼 값이 아니고 싸게 그런 종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색칠할 도구들인데요. 먼저 먹선을 칠할, 까만 선을 칠할 도구들이 두 가지가 있죠. 수성펜하고 유성펜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사인펜이나 이런 칼라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성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컬러링을 할 때 크레파스나 혹은 색연필 그런 것들을 컬러링 할 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성펜, 유성 매직이라든가 보드 마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감을 칠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인펜 색깔이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칼라펜, 칼라 사인펜으로 색깔을 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가장 먼저 단순하게 그리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눈은 이 사물을 보고 그것을 판단할 때 뭐든지 단순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를 봤을 때 동그랗게 생겼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동그랗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피자를 자세히 보면 전체적인 형태는 동그랗지만 겉은 이렇게 우둘두둘한 것은 그냥 보지 않고 피자는 동그랗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눈이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 특징만을 나타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그림을 아주 힘들이지 않고도 그 그림을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딸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딸기가 있는데 이 딸기는 이 형태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복잡하게 생겼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꼬불꼬불하고 씨도 많이 달려 있고 색깔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딸기 꼭지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단순하게 그릴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단순하게 그리려면은 이 형태를 다시 해체를 했다가 나눴다가 다시 합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먼저 딸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구불구불하게 생겼죠. 이런 딸기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구불구불하게 생긴 이런 꼭지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이 구불구불한 형태를 아주 단순한 형태로 단순한 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깔끔하게요. 그리고 꼭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왕관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형태가 단순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눠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합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자, 이렇게 꼭지를 합치고 여기에 이 딸기의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죠. 그 다음에 이곳에 빨간색으로 단순하게 색칠을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아, 딸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단순하게 그리는 훈련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신발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발이 있어요. 이런 신발의 형태를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그릴 수 있을까?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자, 전체적인 윤곽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약간 세밀하게 이렇게 스케치를 해 들어가는 거죠. 자, 밑창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있고요. 앞쪽이 약간 구부러져 있고 운동화 끈이 있고 만약에 이걸 단순하게 그린다고 해서 끈을 만약에 없애버린다면 이 신발의 특징이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발의 특징은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끈도 이렇게 5개가 있다면 이것을 줄여서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 펜으로 이렇게 끈부터 자,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신발의 앞부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네. 자, 이 신발이 아주 단순하게 표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그림 물감 튜브가 있는데요.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죠. 이것을 한번 단순한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두께를 이 정도, 그다음에 이 끝에 말려 있는 데가 있고요. 뚜껑이 이 정도쯤에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있겠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요. 자, 뚜껑을 이렇게 먼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그다음에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두께가 있고 뒤에 이렇게 말려 있는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이 이 둥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께감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리본이 달린 이 모자를 아주 예쁜 모자를 한번 단순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기본적인 모자의 형태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위가 둥글고 챙이 조금 넓은 그런 모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스케치를 하세요. 자, 먼저 리본의 두께를 이 정도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리본이 이렇게 달려 있겠죠. 뭐 실제로 모자를 이렇게 보고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상상을 해서 안 보고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훈련 아주 중요하죠. 네,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자, 앞에 뒤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먼저 그려야죠. 그러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모자의 그 윗부분, 그다음에 리본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챙을 이런 식으로. 네. 자, 모자가 대충 그려졌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늬를, 만약에 여러분이 체크 무늬를 좋아하면 체크 무늬를 넣고, 뭐 땡땡이 무늬를 좋아하면 땡땡이 무늬를 넣고, 뭐 이렇게 만약에 그 줄무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줄무늬를 넣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자, 만약 색깔을 칠한다면은 뭐 여러분 마음대로 예쁘게 칠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자동차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동차의 형태를 스케치 칠을 하지 않고 곧장 그려볼게요. 자, 여기 범퍼가 이렇게 있고요. 또 바퀴가, 앞바퀴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뒷바퀴와 연결이 되고요. 동그랗게 이렇게요. 바퀴를 그리고, 자, 전체적인 그런 그 모양이 이렇게 그려졌죠. 그다음에 앞쪽에 거울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고, 유리창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자동차가 그려졌는데요. 이 자동차를 그리다 보면 자동차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바퀴, 창문,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그 형태,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특징들을, 무엇을 그리든 간에 그 특징들을 잘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지 아주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아주 여러 가지 사물들을 단순하게 그리는 모습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캐릭터 그리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의인화란 말 들어보셨죠?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만드는 일이죠. 바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죽어 있는 것에다가 이 생기를 불어넣는 일, 바로 그런 일이 의인화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 햇님이 방구 눕는다라고 그렇게 했죠. 날씨가 맑으면 햇님도 웃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 살아있다고 믿었었죠. 근데 그것이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먼저 딸기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딸기를 그리기 위해서 자, 먼저 역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역삼각형을 그리고요. 여기에 이렇게 왕관처럼 생긴 그런 꼭지가 있었죠. 그다음에 딸기의 그 한 가운데에 이렇게 수직선을 긋고요. 옆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어요. 여기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양쪽에 눈의 위치를 아주 단순하게 생긴 그런 눈이죠. 그다음에 입을 그리고요. 딸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점들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제 이 선들을 한번 깔끔하게 이렇게 굵은 먹선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뾰족뾰족하게 그리면은 딸기 같지가 않죠? 네. 자, 꼭지를 그리고요. 또 눈을 그리고요. 입을 그리고 자, 딸기 이런 점들이 있죠. 자, 이런 점들을 찍으면은 아주 귀여운 그런 딸기가 됐죠. 자, 이번에는 사과를 한번 그려볼까요? 동그란 사과. 예, 사과의 형태를 이렇게 그리세요. 다음에 꼭지를 이런 식으로 그려요. 실제로 이런 과일에 가보면 이런 꼭지는 잘 안 붙어 있죠. 그런데 이 꼭지를 꼭 그려야 우리가 사과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수직선과 수평선을 긋고 눈은 이렇게 그리고요. 자, 다음에 입을 약간 벌린 그런 사과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외곽선을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고요. 꼭지를 이렇게 그리고요. 자, 스케치했던 데를 따라서 입을 약간 벌린 입을 그렸어요. 자, 여러분이 색칠을 할 때는 뭐든지 크레파스로 하든지 뭐 색연필로 하든지 뭐 컬러펜으로 하든지 뭐든지 색깔을 칠해도 좋아요. 여기에 색깔을 입혀보세요. 그리고 이 눈의 모양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단순하게 점만 찍었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눈의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쌍꺼풀 진 눈도 좋고 동그란 눈도 좋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눈을 그리세요. 자, 이번에는 스케치를 하지 않고 곧장 그릴게요. 뭘 그릴까요? 홍당무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홍당무는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요. 긴 삼각형 모양으로요.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줄기를 이렇게 잘라낸 거죠. 자, 다음에 눈과 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리고 주름 같은 게 이렇게 조금씩 있죠? 네. 자, 홍당무가 됐어요. 네. 네. 자, 색깔을 칠할 때는 여기에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줄기 부분 초록색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연필을 한번 그려볼게요. 연필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지우개 부분이 이렇게 위쪽에 있을 거고요. 다음에 연필이 깎여진 부분 그리고 너무 뾰족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아주 예쁜 연필이 됐죠. 자,
이번에는 이런 눈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고요. 이렇게 그려도 돼요. 간단하죠? 자, 계속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이 표정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아주 쉽죠? 누구든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정말 의인화를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손과 발이 있어야 되죠. 지금 얼굴만 그렸어요. 그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몸통도 될 수가 있지만, 자, 그것에다가 손과 발, 또 팔과 다리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뭘 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운동감을 줄 수가 있죠. 움직이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그렸던 그 딸기에다가 팔과 다리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를 이런 식으로요. 아주 그냥 좀 뭉툭하게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 뭐 뛰어갈 수도 있고, 뭐 하늘을 보고 이렇게 팔을 벌릴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과도 마찬가지로 아주 이렇게 토실토실한 이런 모양의 이런 팔과 손과 그다음에 다리를 이런 식으로 뭉툭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신발도 신길 수가 있고 그렇죠. 팔과 다리, 손과 발. 이건 방금 그린 것처럼 이런 단순한 그런 모양도 있지만 또 복잡한 모양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뭉툭하게 생긴 이런 팔이 있다고 한다면 다리는 이렇게 이 팔과 어울리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뭉툭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하고 구체적인 그런 그 형태로 뭐 예를 들어서 장갑을 꼈다라고 한다면 발의 모양도 그렇다면 이 다리도 뭉툭하고 이 발의 모양도 신발이나 혹은 양말을 신은 그런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팔과 다리의 모양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더욱더 완성도가 높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손과 발, 다양한 손과 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캐릭터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바로 동물이죠. 바로 이번에는 동물 캐릭터를 그려볼게요. 얼굴과 몸을 순서대로 그려볼게요. 먼저 강아지 얼굴을 제 나름대로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먼저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리세요. 이렇게 원을 그리세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요. 다음에 수직선과 이렇게 수평선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원을 4분의 1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수평선보다 이 약간 밑으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또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려요. 이 선이 바로 눈의 위치가 이제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코가 뭐 한 요 정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입이 아마 이쯤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얼굴의 형태에 이제 관련된 건데요. 이 전체적인 얼굴의 모습을 만약에 동그랗게 그리고 싶은 사람은 뭐 동그랗게, 그리고 타원으로 그리고 싶은 사람은 또 뭐 타원으로 그려도 상관계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 볼이 약간 이렇게 약간 나온 듯, 약간 이렇게 볼이 이렇게 나온 얼굴, 그런 얼굴이 더 귀여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약간 이렇게 얼굴의 양쪽을 약간 파고 약간 튀어나오게 그렇게 그렸죠. 자, 약간 그렇게 되면은 얼굴이 좀 이렇게 위아래로 좀 이렇게 눌려진 타원의 그런 형태가 됐어요. 자, 이것이 이제 동물 캐릭터의 이제 저는 기본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더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먼저 이렇게 귀를 이렇게 양쪽이 이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양쪽이 비슷하게 이렇게 귀를 그리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귀부터요. 큼직하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자 그렸고요. 예, 머리의 윗부분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얼굴을 이제 앞모습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좀 비슷하게 뭐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얼굴 모양이 됐어요. 자, 다음에 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반짝거리게 살짝 남기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눈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자, 강아지 코니까 약간 반짝거리게 이렇게 하고 하얀 부분을 남기고 까맣게 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앙증맞고 조그맣고 귀엽게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를 까맣게 메꿔요. 자, 이렇게 뭐 까만색으로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뭐 먹이라든가 뭐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메꾸면 되겠죠. 뭐 크레파스 같은 것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아지 얼굴이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뭐 스케치를 할 때 이렇게 남아 있었던 불필요한 그런 연필선들은 다 지워버리세요. 자, 다음은 얼굴과 함께 몸통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토끼의 얼굴과 몸통을 연결시켜서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먼저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리세요. 자, 두 개의 동그라미가 약간 겹쳐져도 상관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리니까 눈사람처럼 두 개 이렇게 원이 이렇게 겹쳐졌죠. 얼굴부터 그릴게요. 예,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대로 얼굴은 이 양쪽이 약간 이렇게 볼록한 얼굴의 형태 그런 형태를 이렇게 그리고요.
다음은 이제 눈의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코, 그다음에 귀가 이런 식으로 큼직하게,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예쁜 여자 토끼를 그리고 싶으면 저기다가 이렇게 커다랗게 입을 하나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 다음 이제 몸통을 그리는데 이 수직선을 계속 연장을 시켜서 몸통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리세요. 그 다음에 그 큰 원 안에 약간 땅콩처럼 좀 길쭉한 그런 원을 안에다가 하나 그리세요. 저게 이제 앞으로 그 몸통이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중심이 동물의 이제 그 배꼽 정도의 그 위치로 오게,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 아래쪽 이렇게 다리가 되고 양팔을 벌렸을 때 팔 길이가 아마 이쯤 될 거예요. 팔이 너무 길어지면은 좀 보기가 싫게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만큼 팔도 이렇게 짧게 그렇게 그려야 돼요. 네, 그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자, 이제 손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귀부터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쭉 이쪽 귀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얼굴에 이런 식으로 윤곽선을, 자 스케치선을 잘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네. 선이 좀 이렇게 비틀거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눈과 코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몸통을 이렇게 그리죠.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손바닥보다 더 작게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팔과 이렇게 왼쪽 팔을 이렇게 그리고요. 어때요? 인형같이 됐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옷을 입히게 될 텐데, 동물에다가 자기가 어떤 옷을 디자인할까 하는 것은 스스로 디자인하세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그 다음에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계절, 예를 들어서 여름 옷을 입히고 싶으면은 여름 옷을, 그리고 겨울철 따뜻한 느낌을 할 수도 있고요. 모자를 씌울 수도 있고, 혹은 목도리를 두르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운동을 하는 그런 캐릭터를 하고 싶다면은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과 곁들여져서 그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대개 보면은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 캐릭터만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또 여자 캐릭터만 그리는데,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자아이들은 남자다운 그런 캐릭터를 그릴 때는 그냥 그 모습을 씩씩하게 그리고 동작도 활발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남성다운 그런 느낌이 나고, 조금 이렇게 더 귀엽고 더 예쁘고 이렇게 다소곳한 그런 포즈를 그린다면 그건 여성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여러분이 그 연습을 해보면은 금방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제 화면을 보실 텐데요. 이 화면에서는 하나의 기본적인 동물 캐릭터가 얼마나 다양하게 그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의 캐릭터에 말하자면 그것이 전반부는 남자 캐릭터가 되고 뒤쪽은 여자 캐릭터가 될 텐데요. 아주 간단한 특징, 그 변화만 가지고도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부터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볼 텐데요. 이 사람의 얼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연습했던 동물의 얼굴과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동물이 코, 귀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머리카락, 그리고
까맣고 동그란 그런 코가 아니고 약간 귀엽고 혹은 아주 코를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 사람의 얼굴에서 코는 우리 표정이라던가 사실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코를 안 그리는 것도 아주 좋은, 아주 귀엽게 그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죠. 자, 그러면 남자아이의 얼굴과 여자아이의 얼굴, 대표적인 얼굴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보세요. 먼저 이 스케치를 동그랗게 스케치를 하세요.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 수평선을 이렇게 했죠. 자, 다음에 눈이 들어갈 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죠. 자, 여기까지 뭐 똑같죠. 여러분들은 뭐 연습 많이 해본 사람 아마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볼이 약간 이렇게 나오고요. 귀가 이 정도에 이렇게 돼 있죠. 눈의 위치가. 그 전에 먼저 이 중심선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자, 중심선이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눈의 위치가 이 정도 있고 코가 가운데 이렇게 중심선 위에 놓여지게 되죠. 그리고 입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예, 뭐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코가 작아지다가 아예 뭐 안 그려져도 안 그려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 헤어스타일 아주 중요하죠. 저것만으로도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결정이 되니까요. 자,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항상 그 머리통보다 위에 덮여 있어야 되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그 기형적인 머리통이 되니까 그걸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머리카락을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렸고요. 자, 이렇게 흘러내려진 머리카락. 아주 단순하게 몇 개의 선만으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이마를 아주 넓은 이마를 그렸죠. 자, 이렇게 귀가 있고요. 자, 눈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코는 아주 작고 귀엽게. 자, 입은 이런 모양으로. 만약에 눈썹을 그려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남자의 얼굴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여자의 얼굴 한번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 수평선과 그 다음에 눈이 들어갈 그런 보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다면 이제 약간 저쪽이 들어가게 됐죠. 오른쪽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이 이마와 볼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왼쪽으로 귀를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이제 위치와 크기를 정해주고요. 그다음에 중심선이 이렇게 이제 오른쪽을 보고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눈의 위치가 이쯤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입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대머리 얼굴이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죠. 자, 이 대머리 얼굴에다가 어떻게 이제 머리를 얹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부터 스케치를 하는 거죠. 먼저 리본을 이렇게 큼직한 리본을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요. 자, 이런 리본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상대적으로 이 얼굴의 크기는 더 작아져 보이기 때문에 더 귀여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양쪽으로 묶은 머리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카락을 몇 개의 선만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귀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 밑에서 얼굴 선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그리고요. 눈썹이 필요하다면은 자, 머리카락 속에 숨은 눈썹이 될 테니까 아주 짧게. 자, 코도 조그맣게. 자, 리본을 이렇게 그리고요. 쭉쭉 이렇게 거침없이 자신 있게, 예, 선이 약간 이렇게 비뚤비뚤하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면은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자신 있게 선을 쭉쭉 그렸는지, 아니면 얼마나 세심하게 조마조마하게 그렸는지 그 그림에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얼굴들을 그려보고 그것이 색칠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다음은 이제 몸통까지 함께 그려볼 텐데요. 조금 전에 연습했던 그 동물의 몸을 그리는 거하고 사람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역시 동물은 의인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요령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그려보세요. 분위기가 자기가 원하던 느낌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그려보세요. 자꾸 그리다 보면 금방 멋진 캐릭터를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지켜볼래요?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밖에도 사인펜이라든가 크레용이라든가 혹은 뭐 포스터 갈라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더 다양한 그림들을 더 예쁘고 더 재미있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때요?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크레파스로 그릴 때 스케치한 연필을 어떻게 지워야 할지. 처음에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나서 이제 크레파스로 선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필선이 남게 되죠. 자, 그럴 때는요. 처음부터 연필선으로 스케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자기가 종이가 하얀 종이로 썼을 경우에는 약간 밤색이라든가 노란색으로 스케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지울 필요가 없이 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혹은 까만 종이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회색이라든가 혹은 밤색 정도로 스케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크레파스의 질감이 강렬하기 때문에 별로 그 느낌이 살아나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것으로 여러분 예쁘게 그려보자는 막을 내릴게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가 한 번 본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자기가 한 번 그려봤던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자꾸 그려보게 되면은요, 점점 그림을 잘 그리게 돼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렸던 그 만화 영화 주인공들을 지금도 아주 잘 그려요. 너무너무 많이 그렸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 나중에 자라가지고 스누피라든가 미키마우스 같은 그런 멋진 만화가 주인공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바라요. 자, 그럼 이것으로 김초원의 그림 교실 예쁘게 그려보자는 모두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